심동보 자유애국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이상 초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지 30%를 저감해서 푸른 하늘을 국민들한테 선사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이렇게 숨쉬기 힘든 공기를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30% 지감은 그냥 더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정권 같습니다. 문제는 북한 비핵화가 완전히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 전체가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를 하기로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직접 1년 내에 비핵화하기로 했다. 근데 1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하지만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짜로 드러난 상태에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는 사실은 무효가 됐습니다.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전부 무효가 됐습니다. 왜냐? 거짓말을 전제로 해서 합의한 거기 때문에요. 특히 9.19 남북 군사 합의서, 소위 판문점 선언 남북 군사 합의서는 완전 무효입니다. 이거는. 왜? 북한은 핵도 포기하지 않고 위협이 그대로 엄존하는 상태에서 위협이 마치 다 사라진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한 군사 합의서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군사 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굴욕적 합의입니다. 이거 파기해야 됩니다. 특히 지난 1월 21일에 한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예비역 장성 수백 명을 포함한 청구인 12,000명여 명의 연명을 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 위헌 무효 헌법소원. 그런데 지난 2월 19일에 이 각하가 됐습니다. 헌재에서. 본안 심리도 하지 않고 각하시켰습니다. 2월 19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9일 후에, 그러니까 2월 28일 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거기서 확인된 분명한 사실은 북한 비핵화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16만 하고 비핵화할 의사가 완전히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을 깨고 결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월 19일,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에서 명확하게 북한이 비핵화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서니까 그 9일 전에 헌재에서 각하 결정한 것은 이것도 무효입니다. 왜? 헌재에서는 남북 군사 합의서를 무효를 소송을 받고 본안 심리도 안 하고, 아니 비핵화 위협이 사라지는 것을 전제로 무효 결정, 기각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각하시킨 헌재는 이거 다시 심리해야 됩니다. 왜? 북한의 핵이 그대로 있고 비핵화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합의한 남북 군사 합의서도 이것도 가짜다. 이게 가짜. 다 가짜 문서를 가짜를, 당연히 이거는 헌법 위반이죠.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월 28일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의 비핵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게 확인된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3월 4일인가요? 5일이나 지나가지고 겨우 국가안전보장위, 소위 NSC
NSC 전체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폐기 제한은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의 불가역적 단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가역적 단계.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외에는 다른 모든 핵무기 핵시설이 전국에 북한 땅 곳곳에 이게 산재해 있는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그거는 다 인정한다는 거죠.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면은 이게 불가역적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핵융 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불가역적 단계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3월 5일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다시 복구한다는 게 포착됐지 않습니까? 민간 위성에. 대통령도 더 잘 알고 있겠죠. 그건 뭡니까?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발사장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함께 이거를 폐기하겠다고 이미 약속해가지고 작년 8월부터 가동 중지한 시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복구를 하고 재건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활동을 재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불가역적인 조치냐 이거야. 예?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 유지하면서 압박을 더 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아니, 미국은 제재를 절대 풀 수 없고, 북한은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가 우리 영변 이거는 폐쇄할 테니 대북 제재를 5개만 해제해달라. 자기들 주장은 그런 일부 해제죠. 11개 대북 제재 중에 5개만 해제한다. 5개는 2016년과 17년에 발효된 핵심 제재입니다. 그게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북한이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강석, 그 다음에 섬유, 이거 일체 수출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북한이 돈줄을 완전히 막은 거죠. 그 다음에 해외 인력, 나간 인력도 2년에 다 철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북한에 들어가는 석유, 정제유, 이것도 완전히 제한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지. 북한이 지금 엄청나게 얼음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아마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돈이 메말라 가고요. 식량도 사상 최악이라고 하잖아요. 최악의 식량난. 북한 주변에 3분의 1이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핵은 포기 안 한다는 거야. 핵은 포기하는 신용만 하고 말이에요. 쓸데없는 용도 폐기된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는 신용을 하고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먹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는 이 가능성을 수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 또는 방송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하지만 국내 언론이고 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을 깰 수 있다, 깰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작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트럼프가 중간에 박차가 놓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두루뭉실하게 일단 합의를 한 거예요. 왜? 북한의 김정은의 의사를 타진하는 게 1차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김정은을 포괄적인 합의라도 김정은을 일단 묶어놓기 위해서 그랬던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틀리죠. 쏘아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 가짜 비핵화 사기극에 미국 대통령이 쏘가 넘어가면서 제재를 해제한다? 이거는 한상입니다. 그게 제대로 맞춘 사람이 없어요. 그 유수한 전문가들, 정부의 안보 라인은 물론이고 TV에 나오는 그 전문가 행시하는 패널들 아무도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종전선언을 할 것이다, 미군 철수를 할 것이다, 이따위 그냥 소위 헛소리에 가까운 예측을 하시는 분들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 얘기했다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희한한 나라. 예? 저는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미군 철수 일치 없다, 종전선언 할 리가 없다, 제가 주장했습니다. 이 방송에 심동보 자유애국TV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도 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국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시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을 착수했다는 것을 민간 위성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서 보도를 했고, 38노스에서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활동을 재개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3월 7일이죠. 실망스럽다, 지켜볼 것이다,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한테 실망했다, 뭐 김정은한테 사랑에 빠졌다 이런 소리를 하신 분이지만은 그거는 김정은에 대한 기대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잘해라, 한마디로 좋은 말 할 때 잘해라, 헛수작 부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로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레토릭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실망스럽다, 지켜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볼턴 보좌관도 실망스럽다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3월 5일에 말이죠. 3월 5일에 38노스와 시스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재가동 이 보도가 나갔는데, 그날 특이한 거는요, 초정밀 고성능 전자정찰기가 이제 RC-135W 리벳 조인트라는 미 공군 소속의 전자전 정찰기가 팽택 상공으로 날아왔어요. 과천 상공 3만 1000피트를 출전했답니다. 그리고 같은 날 B-52 전략 폭격기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떠가지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그 스시마 해협을 거쳐서 동해까지 진출했다가 일본 열도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역까지 진입한 거죠. 그러니까 RC-135W 전자전 정찰기와 B-52H 전략 폭격기가 우리 대한민국 공역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불구하고 우리 공군은 전혀 이게 협조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가 호위를 하고, 그 다음에 가데나 기지에서 발진한 공중급유기로부터 중간급유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군은 지금 협조 상대가 아닌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침 그저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거의 다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북한 핵을 이거 지금 경제 제재도 해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쏘기니까, 가짜 북한 비핵화로 쏘기니까 이거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이거 그냥 이 상태의 제재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전략 폭격기가 들어오고 첨단 전자전 정찰기가 대한민국 공격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필요하면 군사작전을 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 전에 실제 군사 물리력을 타격을 할 것이냐, 그거는 성급한 예측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하는 가장 유력한 작전은 적의 파괴를 동반하지 않는, 물리적 파괴를 동반하지 않은 소위 연성작전으로, 소위 소프트 킬로
북한 김정은의 목을 조르는 겁니다. 북한의 전략적 중심을 정조준한 연성작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5년 전에 이미 심동보 제독의 필성 리더십이라는 제 책에 또 나오고, 또 방송, 채널A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전에. 북한 핵과 북한 주민의 해방을, 북한 핵을 제거하고 하면서 북한 주민까지 해방시키는 소위 동시작전을 해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북한 핵 폐기는 불가능하다. 가장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 대책은 북한 주민 해방을 통한 북한 비핵화다. 그 방법은 북한의 전략적 중심을 정조준해야 된다. 북한의 전략적 중심은 김정은, 우상화된 김정은 최고 리더십입니다. 김정은 최고 리더십이 와야 되면은요, 북한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 주장을 여러 차례 걸쳐서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이 소위 이 작전을 구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왜? 이 작전은 파괴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한 김정은의 엉터리 가짜 리더십을 와해시켜 가지고 해방시키는 겁니다. 북한 해방. 당연히 북한이 해방되면은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이 유사한 얘기를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도 마지막 날 참가를 했죠. 펜스 부통령도 그 전날 참가했고요. 미국 최대 보수연합 집회인 CPEC, 그게 CPEC에서 어떤 분이 이 말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요. Information Influence, 북한에 대한 정보 영향, 그러니까 외부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집어넣겠다. 이거는 지금 미 행정부에서도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북한 주민을 깨워서, 북한 주민이 깨워서 북한 체제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쏘아온 완전히 폐쇄 사회에서 철저히 외부 정보와 차단된, 외부 정보로부터 차단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김정은이가 우리를 쏘겨왔는지 인지하는 순간, 또 세상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순간 북한 체제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아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 소위 전략적 중심이라니까요. 그거를 정조준 이번에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 작전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휴전선에 있는 대북 확성기를 다 철거했습니다. 2004년도에 한번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했다가 작년에 또 철거를 했습니다. 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담스럽게 생각한 수단이었습니다. 왜? 그거를 통해서 전방에 있는 북한 병사들이요, 완전히 회의를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들으면 북한 욕을 할 필요도 없고 김정은이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사실만, 우리나라 뉴스만 틀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날씨 틀어주고 축구 중계방송 틀어주고 우리나라 뉴스 틀어주고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위 사실투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행위를 트루스 프로젝션, 그러니까 북한에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지.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쏟고 있다는 거, 당신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 모두가 그렇게 인식했을 때
심지어는 이번에 2월 28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내용도 북한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포장해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뉴스로 결렬됐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스럽다 한 얘기까지 다 뉴스로 그냥 틀어주면은 무너집니다, 북한은. 근데 가장 북한이 더럽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운 수단을 우리 스스로 제거했습니다. 심지어는 민간단체가 날리는 대북 전단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 정보작전, 소위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북한 깊숙이 소위 평양 상공에 전단이 뿌려집니다. 라면, 초코파이, USB 이런 걸 담은 전단이 전단과 함께 붕 떨어질 수 있어요. 평양 상공에 눈처럼 삐라가 내리는 순간에 김정은 체제는 무너집니다. 저는 이 주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코만도 솔로 등 대북 소위 공보작전이라는데요. 공보심리전. 북한 방송을 바로 거기서 쏠 수 있습니다. 북한 방송을 다 마비시킨 다음에 그 주파수를 타고 들어가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북한에 휴대폰 보급률이 뭐 한 300대가 넘는데 휴대폰 문자로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가지고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에 돈을 어떻게 더 갖다 줄 것이냐, 대북 제재를 어떻게 완화시키든가 해제해가지고 김정은이를 도와줄 것이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요, 북한 핵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노예처럼 북한 핵에 인질이 돼가지고 굴종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문재인 정권은 북한 핵에 인질이 된 것 같습니다. 북한 핵에 인질이 되지 않고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식을 가진 정권이라면 현재까지 한 것은 대실패됐다, 완전히 사극에 놀아나갔다, 아니면 알면서도 그랬다면 국민을 속인 거죠. 동맹 미국을 속이고 국제사회를 속인 거라죠. 이건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거 완전히 청문회해야 됩니다.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왜? 대북정책이 완전 실패한 거니까요. 가짜 북한 비핵화 약속에 가짜 합의를 하고 국민을 속인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맹맹백백하게 사과하고 밝혀야죠, 사실을. 그리고 정책 자체를 완전히 유턴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건 완전 반역행위입니다. 여적행위입니다.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만 무지하고 나태하기가 이럴 데 없습니다. 이건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완전히 포기입니다, 포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북한 비핵화는 기존의 대북 정책으로 완전히 망했다, 대실패했다, 이 사실을 인식을 하고 원점에서 대북 정책을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꼭 이 전말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송이 공감하시면은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또
공유도 좀 하시고 좋아요도 버튼 누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또 이 방송을 미흡하지만은 공감하시면 선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주말인데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